자, 오늘 교육부에서 교권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안들이 이 교사들의 권리를 얼마나 보호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강원교사노동조합 손민정 위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온 대책들 자세히 보셨을 텐데 네. 내용이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좀 맞추려고 했고, 네. 또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을 좀 제시하였고요. 또 교사와 학부모 간의 이제 소통 관계를 좀 개선하고자 하는 대책들을 제시했더라고요. 예. 네,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제 교권과 학생 인권과의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학생 인권 침해로 인해서 지도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교육적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한 지난 17일에 이제 발표했던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의 내용이고요. 네. 또 강원도에는 없지만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교권이나 교육 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인데요. 네.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교권보호위원회가 잘 열리지 못했는데 이것을 학교장에게 은폐나 축소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또 교권보호위원회 자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네. 또 지금은 이제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을 경우에는 바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제는 이 대책안에 보면 수사 개시 전에 반드시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수사가 개시되었더라도 무분별하게 직기 해제 등의 처분을 하지 않도록 제시하였습니다. 네. 또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피해 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거나 또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이전에도 우선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은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 이 침해 사안을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시되었습니다. 예.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선됐던 흐름으로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교원과 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제 민원 시스템을 일원화하자는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네. 학교장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금 시범 운영을 해서 내년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고요. 학부모의 책임감을 좀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학부모의 특이 민원을 이제 교권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고 또 강제성을 좀 두어서 그 조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네.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이 교권보호 대책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 이제 중대한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네. 사실 이거는 이제 현장의 의견을 많이 이렇게 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견 좀 분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폭력처럼 그렇게 처리를 했을 때 사실은 이런 책임이나 어떤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학교폭력의 경우에도 그 횟수가 줄어들기보다는 분쟁이나 민원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됐고 또 학부모와 교사, 학교가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롭지 못한 관계로 전락하게 되었거든요.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해 교원을 보호하는 데 굉장히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학교장에게 이렇게 책임을 주고 교권보호위원회 자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도 우리가 모두 함께 책임지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예.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 내용에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선생님이 좀 강제로 제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죠. 네, 이거는 지난번에 이제 발표되었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 마련되었던 내용인데요. 네.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런 수업 방해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제 정서학대가 되고 네. 또
학습권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오히려 학급에 있는 많은 학생들은 고통받고 또 수업이 중단되면서 학습권을 많이 침해받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지난해에는 이렇게 싸우는 친구들을 말리기 위해서 이렇게 책상을 밀어서 넘어뜨린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어서 거의 1년 이상 길고 긴 재판 끝에 현재 최근에 무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런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선생님들이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으로 막아내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수업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뭐 수업 시간에 이렇게 수업 방해행위, 뭐 휴대폰을 하거나 아니면 큰 소리를 치고 뭐 선생님에게 욕을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정된 장소로 분리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해서 네, 이것 또한 이제 학습권,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네. 또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발표된 이 교권 보호 대책이나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 오늘 나왔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다 하지는 못하셨지만 오늘 말씀해 주셔야 되니까 알아보셨을 텐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뭐 지난 그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은 뭐 17일에 발표된 부분이고 또 오늘 발표된 정책에 대해서도 미리 선생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대략 어느 정도로 발표될 것은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작년에 입법된 생활지도법 그러니까 학칙과 법령에 따라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초중교육법을 개정한 것인데요. 그 부분을 이제 완성하는 단계라고 생각해보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지침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네. 시도 자체가 굉장히 큰 변화고 엄청난 진전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고 또 세부 내용을 보면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거의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가 이번에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있구나라는 네. 긍정적인 생각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뭐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내용을 뭐 학칙으로 제정해서 이제 운영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좀 의견 수렴으로 좀 세부 지침까지도 마련해주면 좋겠다라는 것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후 대책. 네. 네, 상황이 일어나고 나서 처벌이나 사후 대책에 조금 집중이 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조금 예방적인 차원에서 가정과 학교의 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하면 어떨까 하는 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큰 틀의 대책이 나와 있으니까요. 현장에서 또 어떻게 적용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